아마도 시험 범위가 내가 그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진짜 이게 여러분들 기말고사 완전 폭탄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느리게 나갔어. 작년에 느리게 나가서 중간고사를 2등식 전까지만 했는데 고차방정식까지 했는데 지금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고차방정식도 못 나간다는 얘기가 있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마침 어제도 그래서 좀 잘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도를 내가 이제 이거를 만들었지만 이거의 절반 한 3분의 1 정도만 나갈 거예요. 이거의 3분의 1만 나가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우리 이제 시즌 1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하면은 중간고사 범위까지 한 바퀴 다 끝난 거고 그래서 여태까지 모았던 오답들을 25문제를 쭉 풀 거야. 쭉 풀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쌓인 오답들을 점점 소진시켜 나가면서 시즌 2부터는 약간 더 쉬워져요. 거꾸로 갑니다 우리는. 시즌 1이 어려웠고 시즌 2는 좀 더 쉬워집니다. 좀 더 쉬워져서 이제는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고 대신에 시즌 1에서 다루었던 문제들 중에서 이 다 못한 문제가 혹시 있으면 다음 주 올 때까지는 전부 다 마무리를 해 오셔야 돼요. 해 오셔서 내가 리스트를 다 받을 거거든요. 다 받아서 계속 그거 오답 돌리고 그리고 더 이제 실전적이고 더 핵심적인 문제들 위주로 이제는 탄탄하게 가는 걸 목표로 할 거고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가 될 때, 중간 될 때쯤에는 탄탄하게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야. 그러한 힘을 좀 기를 수 있게끔 만들어 줄게요. 자, 오늘 나갈 부분입니다. 2차 함수 지난번에 마무리 못한 것만 마무리하고요. 고차방정식은 시험 범위가 들어가면 그때 이 교재를 할게요. 그래서 이 교재를 진행할 텐데 이 중에서 이제 풀어야 될 과제는 이따가 따로 내가 리스트를 줄 테니까 이번 과제는 이걸 싹 다 푸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일부분만 푸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할 겁니다. 자, 가볼게. 1번에 근의 분리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애매모호한 감은 있어. 이게 함수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부등식에 들어가기도 해서 애매하지만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함수 쪽에도 집어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부등식 할 때 한 번 또 확인할 거야. 근의 분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이차함수가 있는데 또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최고차 개수가 양수가 되는 2차 방정식이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양수값을 갖는다면 함수로 본다면 이렇게 생긴 거지. 최고차 개수가 2차인 양수인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둘 다 양수일 조건. 그럼 우리 조건 3개가 필요하거든. 뭘까?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한다면 조건 3개를 써야 돼. 첫 번째는 그 2차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고 했을 때 a가 양수인 그러한 2차식에서 자,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그럼 첫 번째 두 근의 합이 양수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근이 둘 다 양수니까. 두 번째 두 근의 곱도 양수가 돼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두 근이 있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야 돼.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조건이 몇 개 필요한 거야? 3개가 필요한 거고 그 조건의 개수도 같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라고 한다면 그때도 조건이 3개 필요하겠죠? 뭐야?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모두 음수니까 0보다 작다.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조건이 몇 개 필요한 거야?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일단은 서로 다른 부호면 두근의 합은 몰라. 하지만 두근의 곱은 0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때는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 조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근의 분리인데 나는 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두 양수다, 음수다, 다른 부호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0을 기준으로 둘 다 근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을 기준으로 그보다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젠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근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근은 0과 1 사이에 있고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 우린 그것을 근의 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근의 분리인데 그럼 근의 분리는 뭐냐면 어떠한 제한 범위에서의 근의 조건에 대한 문제라고요. 어떤 제한 범위, 뭐 0과 1 사이, 뭐 1과 3 사이, 그 사이에 근이 있다. 이러한 제한 범위에서의 근의 조건을 근의 분리라고 하고 그럼 근의 분리는 어떻게 푸냐면 반드시 그래프를 그린 후 기본적으로 몇 가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 그래프를 그린 후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야. 이 세 가지가 뭐냐? 함, 판, 대입니다. 그래프를 그린 후 함판대를 생각하라. 자, 함은 뭘까요? 함수값, 판은 판별식, 대는 대칭축의 위치입니다. 자, 각각의 것을 외우는 건 아니에요. 얘는 외워야 돼요. 모두 양수다, 모두 음수다, 서로 다른 부호다는 얘는 기본이고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야. 하지만 얘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고 함수값은 어찌 돼야 되느냐, 판별식은 어찌 돼야 되느냐, 대칭축은 어찌 돼야 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근의 분리를 푸는 방법인데 그런데 얘도 서로 다른 부호가 될 때는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 세 개 중에 필요한 게 오직 한 놈만 필요할 수도 있고 두 놈만 필요할 수도 있어. 세 가지가 꼭 다 필요한 건 아니야. 세 가지를 생각하되 이 중에 그림을 그려보면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한번 이것 통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론은 거기 1번의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고 채워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서 유도하는 거야.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게요. 2번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 다른 근은 0과 1 사이에 있대. 자, 밑줄 그어놓으세요.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 다른 근은 0과 1 사이에 밑줄 그어놓고 이게 바로 뭐라고요? 근의 분리라고요. 근의 분리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이게 왜 근의 분리인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걸 말하면 되죠. 지금 상황이 제한 범위가 있는 거 맞아? 맞잖아. 마이너스 1과 0. 0과 1. 제한 범위가 주어진 근의 조건에 대한 문제란 말이야. 그럼 이건 근의 분리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대요? 0이 있고 1이 있는데 그리고 또 마이너스 1이 있는데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야 되고 한 근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래프를 그려보라고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려봅니다. 그러면 자, 문제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마이너스 1과 0 사이 하나익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근이 있는, 그리고 0과 1 사이에 근이 있는 이참수를 그려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긴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의 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 있는 요 x값들 있잖아. 이 값일 때의 함수값을 말해요. 그럼 내가 이 함수를 fx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말하는 함수값은 뭐인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 0을 대입한 값, 1을 대입한 값의 함수값의 부호를 말합니다. 그럼 어찌 돼야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보다 커야겠네요. 그래프를 그렸더니 0을 대입했더니 음수가 돼야 되고 1을 대입했더니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함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양수, 0을 대입한 게 음수, 1을 대입한 게 양수가 돼야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거고요. 판은 판별식인데, 그럼 얘가 이런 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어찌 돼야 되니?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식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판별식을 쓸 필요는 사실 없어. 왜? 이미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미 판별식은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귀찮으면 그냥 쓰세요. 자, 세 번째, 대칭축. 이 함수 대칭축 어디에 있어야 될까? 라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대칭축 어디에 있어야 되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대칭축은 있어야 됩니다. 대칭축이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러면 이 대칭축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A랑 B의 이제 범위를 생각해주면 끝나는 거야.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요. 이거부터.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0보다 커야 되고, 0을 대입했더니 B가 0보다 작다. 1을 대입했더니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판별식 A제곱 빼기 4B가 0보다 커야 된다.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A죠. 완전 제곱꼴로 고치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 이것을 만족시키는 문제는 A, B가 있는데 그 A, B의 영역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쪽을 A축으로 보고 얘를 B축으로 봤을 때 A, B니까 그렇죠? X, Y 이거에 이 상황을 만족하는 A, B를 그려보란 얘기거든요. 자, 헷갈리면 이렇게 하세요. 헷갈리면 A가 X축이고 B가 Y축인 거잖아. A, B였잖아. 헷갈리면 A를 그냥 X라고 생각하고 B를 Y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도 괜찮아. 즉, 이 말은 뭐랑 같은 거냐면 A가 X고 B가 Y인 거니까 1-X 더하기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Y는 넘겨주면 X-1보다 크다는 얘기고, 또 Y는 X-1이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Y가 더 크다는 얘기는 뭐야? 이 Y 값이 이 직선의 위에 있다. 결국 얘를 그리면 이 부분의 영역이 돼버립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그리면 이 Y잖아요. B는. Y가 0보다 작다니까 이 Y가 0보다 작다. 이거의 아랫부분, 여기를 말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를 그리면 이거 넘겨보면 B가 A 1이죠. 헷갈리면 Y로 고치고 X로 고치면 Y가 X 1. 이 직선보다 Y가 크다니까 이거의 윗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그려주면 결국 그 영역은 이러한 삼각 팬티 모양, 이 모양이 나온다 했죠. 근데 얘랑 얘를 그려보잖아. 요거에 다 포함돼서 녹아버려요.
실제 해보면. 그래서 실제 얘랑 얘까지 해서 최종적인 공통 영역을 구하면 그냥 얘가 되는 건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정답이에요. 자,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근해 분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시험 범위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 재량입니다. 선생님이 근해 분리는 이참수다 라고 생각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게 부등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중간 범위에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참수 할 때 한 문제 정도는 다뤄봤어요. 이참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 보면 그 최대 최소랑 관련된 부분은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여기 진도에서는 넣진 않았어요. 진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넣진 않았는데 그냥 잠깐 얘기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어떤 이참수가 있어. 이렇게 생긴 이참수가 있다고 칠게요. 이게 fx예요. 그럼 당연히 이 함수는 이때 최소가 되는 건 맞아. 그쵸?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만약 얘를 이런 식으로 조각을 잘랐어. 그래서 여기를 x는 a, x는 b, x는 c, x는 d라고 조각을 잘라서 정의역을 첫 번째 만약에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라고 한다면 자 얘는 언제가 최대니? a일 때가 최대고 b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만약에 영역이 b보다는 크거나 같고 c보다 작거나 같다. 정의역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는 언제가 최대야? 일단 그림으로 본다면 애매하지만 정확히 보면 딱 그래도 이게 꼭지점이야. 이때가 그냥 k, fk라고 할게요. 꼭지점이. 자 그럼 얘는 애매하니 진짜? 나는 애매하지 않은데 그림이. 자 이제 괜찮죠? 자 언제가 최대야? b일 때 최대고 언제가 최소야? k일 때가 최소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범위가 그러면 C부터 D까지일 때는 뭐 말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제한 범위가 없다면 당연히 얘는 최대값은 없어. 하지만 최소는 꼭지점일 때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한 범위가 있는 순간 그 제한 범위의 최대 최소가 되는 상황이 이러한 구간이 어떻게 잡히냐. 근데 그걸 결국 뭘 말하는 거야? 그 구간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놈의 왼쪽만 갖고 있는 거냐 포함하느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 상황이 바뀐다는 거잖아. 그럼 중요한 건 뭐야? 대칭축의 위치를 반드시 생각해서 최대 최소는 사실 그림을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수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한 범위가 있다면 최대 최소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꼭지점, 즉 대칭축의 위치를 고려해서 최대 최소를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막상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어. 그거는 나중에 문제 나와서 틀렸을 때 다시 한번 걔를 실전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냥 이론적인 부분 그것만 얘기를 좀 해보고 자 내가 말하는 이제 여기서 좀 킬러 문제는 4번 문제인데 자 4번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 있대요. 두 함수 fx랑 gx가 있어요. fx랑 gx가 있는데 자 fx는 최고차원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 이게 fx고 그 다음에 gx가 최고차원 개수가 음수인 이차함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래요. 물론 fx의 그림을 그리면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gx의 그림을 그리면 뭐 이렇게 생긴 함수인 거야. 그쵸?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하는 거야. 자 이제 밑줄 그어줍니다. 첫 번째 줄에 끝에부터 임의의 조실수 x1 아이고 이렇게 밑줄이래.
임의의 주실수 x1, x2에 대해서 fx1이 gx2보다 크거나 같다까지를 밑줄 그어놓고요. 걔를 1번이라고 하세요. 1번. 1번. 됐죠? 자, 다시 밑줄 긋습니다. 모든 실수 x 값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를 2번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1번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고. 1번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fx랑 gx를 같이 그릴 거야. 같이 그릴 건데, 자, 1번 다시 봐봐. 임의의 주실수 x1, x2에 대해서 fx1이 gx2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 예를 들어서 내가 fx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f야. g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게 g야. 그럼 얘는 1번을 만족하는 걸까? 이건 1번을 만족하는 거니? 1번을 만족하는 거야? 상원아, 1번을 만족하는 거야? 얘는? 잘 모르겠어? 이니야, 이건 1번을 만족하는 거니? 저렇게 생겼으면? 잘 봐봐라. x1과 x2는 서로 같은 놈이냐 다른 놈이야? 다른 놈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x1이라고 생각해봐. 여기가 x2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fx1은 여기잖아요. gx2는 여기잖아요. 그럼 gx2가 더 클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건 다시 1번을 만족하는 거야? 아닌 거잖아. 그럼 1번을 만족하려면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고. 이건 잘못된 그림이잖아.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기면 f고 g면 얘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 이거 이제 말로 얘기해봐. 그럼 1번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뭐가 돼야 되는 거니?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아, 요 1번은 결국 이제 써놓기를 이 얘기는 뭐야? f의 최소값이 크거나 같다 g의 최대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f의 최소값이 g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뭐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이거 최소값은 이거 완전 제곱꼴로 고치면 이놈은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9니까 얘의 최소값은 a 빼기 9입니다. 이거는 완전 제곱꼴로 고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니까 맞죠? 그럼 얘는 최대값은 5가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f의 최소값 뭐야? a 빼기 9가 크거나 같다 g의 최대값 5 이렇게 돼서 a가 14 이상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2번은 자 함수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 아까랑 똑같이 f야 g야. 그러면 얘는 2번을 만족하는 거니? 라고 물어봤어. 만족하는 겁니까? 만족하는 거죠. 왜? 여기는 x가 똑같은 x거든. 그 말은 x가 이 값이든 x가 이 값이든 x가 이 값이든 항상 그 x값에 대해서 f가 g보다 더 크거나 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2번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f가 g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그냥 f에서 g를 뺀 값이 등호 있어 없어 지금? 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볼 수 있는 거네. 아, 다시 말해서 f 빼기 g의 최소값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죠.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그것은 같다고 났을 때 이렇게 이항시킨 거랑 똑같은 거고 그것은 2x제곱 빼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a-1이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완전 제곱꼴로 고치면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고 더하기 4분의 1 해야 되죠. 그러면 빼기 4분의 1의 2배 빼기 2분의 1 해야 되고 플러스 a-1 아 이게 최소값이네요.
그러니까 유놈이 즉 a 빼기 2분의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다. a는 최소 2분의 3이다. 자,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문제 나올 때 1번 표현과 2번 표현 서로 전혀 다른 얘기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다시 그 부분이 그 왼쪽의 심화 수학에 다시 이론으로 나와 있어요. 됐죠? 순서는 바꿨어요. 순서는 바뀌어 있어. 바뀌어 있어. 됐지? 자,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이용하셔야 되고, 제대로 해석해서 두 개의 차이점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정확히 해석해서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으로. 5번. 자, 넓이랑 관련된 또는 어떤 이제 도형이 주어져 있는 활용 문제를 대표적인 걸 두 개를 집어넣었어. 이제 2차 함수의 활용 문제인데 그 활용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상황 일단 도형이 주어진 두 개를 집어넣었고요. 자, 5번은 일단 그림 그릴 동안 문제 잠깐 읽어보세요. 자, 됐죠? 자, 상황은 이해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적당한 선을 이렇게 쭉 잘랐어. 적당한 선을 쭉 잘라서 그냥 우리는 이제 그때 x값을 딱히 미지수 놓진 않았네요. 아무튼 적당한 값을 잘라서 얘랑 만나는 게 q랑 p가 됐는데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 그러한 이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러한 PQ의 길이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다고. 그런데 사각형, 우리가 말하는 어떤 다각형 넓이는 삼각형들의 넓이 합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 사각형을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갠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쪼개겠니? 삼각형 뭐랑 삼각형 뭐를 더한 거야? 그쵸? 아, 그 사각형은 결국 두 삼각형의 합인데 그 삼각형이란 삼각형 APQ와 삼각형 BPQ의 합이다. 이렇게 쪼개는 게 낫겠죠. 일반적인 학생은 이렇게 쪼개지 않겠어요? 그렇죠? 걔를 이렇게 쪼개진 않을 거라고. A, B를 기준으로 이렇게 쪼갤 거라고. 근데 그렇게 쪼갰더니만 이놈의 요 길이를 그냥 L이라고 할게요. 길이를 L. 그리고 그럼 이 넓이 구할 때는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여기를 H1이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B에서 이쪽까지 요거 요 그림에서는 이렇게 안 돼 있긴 하지만 상관없어. 그쵸?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수직일 때는 요 길이를 H2라고 할게요. 자, A는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 A는 안 움직이죠? A 정점이죠. 함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A는 항상 일정합니다. B도 정점이죠.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 합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H1 2분의 1 LH2가 되고 이놈은 인수분해 2분의 1 L 곱하기 H1 더하기 H2인데 A랑 B가 정점이다 보니까 H1과 H2의 합은 항상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그쵸? 항상 일정하잖아. 그것은 두 함수의 근과 근의 차가 되는 거죠. 근이니까 이때 x값을 알파, 이때 x값을 베타라고 한다면 결국 요 놈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일정한 값이라고요. 두 근의 차의 값으로. 그럼 결국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것은 L이 최대일 때야. 됐죠? 따라서 일정이니까 따라서 L이 최대가 되면은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거죠. 자, L 어떻게 구합니까? 이 y값에서 이 y값을 뺀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 L을 수식으로 쓴다면 위에 있는 함수, 자, 위에 있는 함수가 뭔데요? 위에 있는 이 함수는 최고참 계수가 음수인 함수니까 위에 있는 함수는 사실 저 아래에 있는 그 식을 말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 L은 결국 아래에 있는 그 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을 말하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서 아래 거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6을 뺀 거. 아, 이거가 최대가 되는 그 값을 구하시오. 이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 되게 자주 나오는 상황이니까 뒤에 여러분 그냥 한번 풀어보고 나서 바로 이 상황은 결국 이 높이가 최대가 될 때였구나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바로 문제 풀고 나서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는 좀 빠르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자주 나오는 형태 문제라서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하나의 문제였어. 자, 또 다른 대표 문제가 6번 문제인데 6번 문제는 한용외고에서도 얘랑 거의 유사한 문제가 작년에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는 똑같이 이차함수의 활용인데 삼각형이 주어진 2차 함수 활용 문제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6번에다가 삼각형이 주어진 2차 함수의 활용은 닮음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적어주세요. 삼각형이 있어. 근데 2차 함수에 대한 활용 문제가 나왔어. 그럼 걔는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6번이에요. 6번. 자, 그러면 6번.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2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P가 요 빗변에 움직여요. P가 막 움직여. 그래서 P가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P에 대해서 여기가 A고 B고 C가 돼서 이렇게 즉 우리가 구하는 것은 PB의 제곱 플러스 PC 제곱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됐나요? 그럼 저기서 H1이 H2는 어떻게 구해요? 네? 뭘요? 뭘 가지고? H1 플러스 H2 그걸 구할 필요는 없지. 문제는 그치 기준 근데 만약 구하고 싶으면 H1 더하기 H2가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저걸 구해서 빼면 되는 아, 뭐죠? 네? 베타 빼기 알파 어떻게 구하니? 근계수를 이용하죠. 아,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려면 만약에 그러니까 최대가 될 때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결국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거고 계산한다는 얘기는 이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 구해야 돼. 근데 베타 빼기 알파는 어떻게 구하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는 이 식을 이용해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공. 알파랑 베타는 이놈과 이놈이 같다라고 났을 때의 두 근이었던 거고 이제 두 함수가 만나는 거, 두 근이니까. 그러니까 같다고 났을 때의 근계수로부터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죠. 알파 베타를 따로 구하진 않지. 자, 다시 6번으로 넘어가서 그 6번은 자 P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을 합을 최소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자 이와 같이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 제곱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에요. 또는 2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주어진 2차 함수 문제는 어떻게 푼다? 닮음을 이용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PB의 제곱, 이거 제곱을 구하려면 보조선 하나 그어서 닮은 삼각형 만들어야 돼.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를 x라 하자 이거죠. x. 그러면 이 삼각형은
큰 삼각형과 닮았다 이거죠. 그럼 길이비가 1대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x면 여기는 x 루트 3인 거야. 닮았으니까. 그럼 요 길이는 뭐니? 라고 물어봤으면 2루트 3에서 얘를 뺀 거야. 그냥 2루트 3 마이너스 x 루트 3이에요. 물론 루트 3으로 묶어주면 2 마이너스 x인데 이렇게 버리는 순간 PB제곱은 그냥 뭐야? 제곱의 합이다. 역시 PC제곱은 제곱의 합이다. 그러니까 2차식이 나오지 않느냐?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자,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 이제 주의할 부분은 사실 활용 문제는요. 반드시 정의역을 써줘야지만 서술형 감점당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서술형 10점이잖아요. 2개 나온다며. 그러면 그 나온 서술형에서 활용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반드시 뭘 써야 돼? 정의역을 써야 돼. 그럼 여기서는 x가 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니까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정의역은 0에서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제한 범위에서의 그러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다고. 그래서 뭐 사실 이 문제는 이거 안 써도 문제 풀 때 지장은 없겠지만 꼭 써야 됩니다. 재작년에 그 한영외고 기출문제에서도 똑같이 활용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한 범위를 쓰지 않으면 물론 정답도 안 나왔을 뿐더러 감점의 요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활용 문제는 정의역의 범위도 같이 꼭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 자, 이제 활용 문제는 지금 두 가지 대표적 상황을 얘기했어. 하나는 이러한 넓이에 대한 상황, 또 하나는 이차함수처럼 보이지 않지만 삼각형이 주어진 문제. 실제 하다 보면 2차 함수식으로 표현되는 닮음을 이용하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수학 외적 문제, 실생활 문제 7번입니다. 자, 실생활 문제는 좀 주의하세요. 특히 이차함수 많은 문제들은요, 돈 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뭐 높이, 속도 이런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의역도 주의해야 되지만 단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단위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를 좀 주의하자고 써놓으세요. 7번에. 단위를 주의하자. 최소한 식을 만들 때는 그 단위는 서로 통일시켜야 되는 거야.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보세요. 7번 한번 문제 좀 읽어봅니다. 문제 읽어보세요. 자, 상황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상황의 문제야. 보통 이제 어머니들도 장을 볼 때 밤에 장을 보면은 좀 이익인 게 많잖아. 그치? 떨이를 많이 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첫날은 키로당 2만 원에 팔았는데 둘째 날에는 다 팔기 위해서 키로당 10,000원에 팔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Xkg을 들어왔는데 첫째 날에는 80%를 판 거고 둘째 날엔 20%를 판 거야. 이익이 최대가 되려면 도대체 몇 킬로를 들어와야 되느냐? 단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거래요. 자, 이제 풀어봅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익의 최대값이고 그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빼야 된대요. 그러면 매출은 얼마냐면 첫째 날의 매출은 얼마야? X를 들여온 것 중에서 80%를 팔았으니까 일단 판 것은 0.8X인 건 맞죠? 곱하기 얼마에 팔았대? 2만 원에 팔았대.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곱하기 뭐라고 써야 돼? 0.8 x 곱하기 자 쓰세요. x 곱하기 별것도 아닌 건 내가 시키고 있죠. 그쵸? 뭐라고 써야 돼요? 그래요. 곱하기 쓴 거야? 단위를 통일시키는 이거네. 노무야 3, 그치 2만원에 그치 2만 이라고 써야죠. 2라고 쓰면 안 돼요. 2만 이라고 써야죠. 곱하기 2만 2라고 쓰는 순간 난리가 난다고. 곱하기 2만 원이니까 2만 이라고 써야죠. 2만. 자 둘째 날에는 뭐야? 20%를 판 거죠? x의 20%를 만원에 곱하기 1, 10, 100, 1000, 만. 자 이게 매출이고요. 그럼 거기서 빼기 비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당연히 여기 원 단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얘도 원 단위로 바꾼 거니까 그냥 비용은 그냥 거기 주어진 8x제곱 플러스 11600x다 라고 그냥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x에 대한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2차식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함수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겠죠. 당연히 최대일 때가 완전 제곱을 붙였을 때 그 꼭지점 그때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의 x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였어요. 자, 간단하죠? 자, 간단한데 많은 학생들이 얘를 그냥 2, 얘를 1 이렇게 써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고 이상하다고 하는 일이 많았어요. 단위만 좀 주의해 주시고 실생활 문제는 조금은 천천하게 읽어주고 섣불리 식을 세우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분명히 아는데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의 복습이에요. 8번. 자, 지난번에 했던 거의 복습이야. 8번. 자, 가라는 조건. 자, 가라는 조건. 가. 봤어? 가? 집에 가는 얘기 아니고 가. 자, 성민아. 가. 뭔 말이야? 가가 뭔 말이야? 뭔 소리야? 자, 다시 용준아, 가가 뭔 말이야? 그거 대칭 주기 3이다. 그쵸, 그 얘기잖아. 가가 얘기하는 것은 x가 3에 대해서 대칭이다를 나타내는 식이었잖아요. 자, 우린 지난 시간에 대칭에 대한 표현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 표현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학습을 했었어. 자, 가는 x가 3에 대한 대칭이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2차 함수가 어차피 2차 함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2차 함수가 x가 a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요 가처럼 나타낸다면, 요 가처럼 표현한다면 x가 a에 대해 대칭이라는 건 뭐겠어요? fa-x가 fa 플러스 x랑 같다 이 얘기겠죠. 맞아요? 자, 실제로 fx가 있어. 이렇게 fx가 있는 거야. 근데 걔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그 얘기는 뭐니? a에서 x만큼 이렇게 뺐을 때의 y값이랑 x만큼 더할 때 y값이 서로 같다를 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가 이 얘기인 거야. 그렇죠? x는 a에 대해 대칭이다. fa 빼기 x는 fa 플러스 x다. 자, 또 다시 말이 나오는 꼴 뭐였죠? fx는 무엇과 같다 였습니까? fx는 이냐? fx는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외우려니까 fx는 얘들아 이거 외우는 거에 목숨을 걸어야 돼. 너희들의 fx는
야, 우리 fx는 와, fx는 우리 지난번에 내가 이거 되게 강조했는데 fx는 봐봐. 야, 저기 a에 대해 대칭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y축이라고 생각해봐. 이게 y축이야. 이게 y축이야. 0이야. 그러면 이게 a야. 그럼 얘랑 똑같은 값을 갖는 놈은 여기겠죠? 어디야? 0이고 a면 여기는 어디야? 똑같은 y값을 갖는 놈. 0이고 이게 a니까 여기는 2a죠. 딴 얘기는 fx라는 것은 아 여기서 x만큼 갔을 때의 y값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뭐랑 같아야 돼? 여기서 이만큼 x만큼 갔으면 걔는 여기서 거꾸로 x만큼 갈 때를 말하는 거죠. 즉 f 2a-x죠. fx가 f2a-x랑 같으면 이것도 x는 a에 대해 대칭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fx가 f6-x랑 똑같대. 뭔 말이야? x가 3에 대해 대칭을 갖는다. x는 3에 대해 대칭인 그러한 놈이다 라는 얘기라고. 그 놈이 이차함수면 3을 대칭축으로 갖는 이차함수란 얘기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보면 결국 대칭이란 얘기는 얘랑 얘의 평균이 대칭축이란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과 이놈의 평균을 구했어. 즉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어. 뭐야? a잖아. 그럼 a에 대해 대칭이란 얘기야. 이놈과 이놈을 더했어. 그리고 2로 나눴어. 뭔 말이야? a가 되잖아요. 그래도 a에 대한 대칭이란 얘기죠. 즉 예를 들어서 f1 플러스 x가 f5-x랑 똑같대. 뭔 말이야? 이거 뭔 말이야 이거? x는 3에 대해 대칭이란 얘기라고. 물론 그림을 그려서 알 수도 있어. 1에서 x를 더할 때랑 5에서 x를 뺄 때 같은 얘기는 3에 대해 대칭이란 얘기고, 그것은 그냥 직관적으로 얘랑 얘의 정 가운데가 얼만데 3이란 말이에요. 그럼 3에 대해 대칭이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것도 x가 3에 대한 대칭, 이것도 x가 3에 대한 대칭이야. 그러면 이 두 놈의 평균의 값에 대한 대칭인 거죠. 자, 대칭성 표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fx가 크거나 같다, fa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차함수가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이차함수는 최소값이 fa란 얘기죠. 근데 이차함수가 언제 최소인데? 꼭지점에서 최소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아, 이제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x값이 a다, 이 얘기예요. 똑같이 a에 대한 대칭이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가 있다란 얘기죠. 반대로 그럼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이것은 아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인 거고 여기가 x는 a가 된다란 얘기죠. 최대값은 fa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일단 얘는 전부 다 x가 a에 대해 대칭인 걸 알아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목숨 걸고 암기하세요. 부탁입니다. 내가 부탁을 합니다. 자, 암기하십니다. 그쵸? 자, 머릿속에 집어넣습니까? 다음에 안 틀리겠죠? 다음에는 그래서 꼭 암기해 두시고, 특히 그 함수가 y축 대칭이면, 특히 y축 대칭. 자, y축 대칭이란 얘기는 함수가 이렇게 x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함수를 말하는 거죠. 그 y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뭐야? y축의 또 다른 이름은 x는 0이잖아요.
그럼 x는 0에 대한 대칭이야. 즉 a에 0 대입한 거야. a에 0 대입한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니? fx는 f-x 요 표현이죠. 대칭 중에 가장 많이 나온다. 즉 이놈은 y축에 대해 대칭인 그러한 함수다라는 표현이었고, 됐죠? y축 x는 a, x는 a, x는 0, y축. a에 0 대입한 거.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 그래서 8번 가가 뭔 말이라고요? x는 3에 대해 대칭인 이차함수가 있단 얘기야. 근데 그 이차함수가 2점을 지난대요. 꼭 함수까지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냥 지금 상황을 만약에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 함수는 x가 3, 이러한 선, 이 x는 3이라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인 이차함수가 있는데 그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1,2를 지나는데요. 마이너스 1,2. 이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4,17. 4,17. 이거 이 점 끝에 여기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이거에 대해 대칭인 이차함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차함수는 위로 볼록하겠습니까? 아래로 볼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함수겠니? 아래로 볼록한 함수겠니? 당연히 위로 볼록하겠죠. 그렇죠? 왜요? 더 축이랑 가까울 때가 더 크니까. 그럼 이 함수는 실제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네. 그쵸? 그러면 3일 때가 최대값을 갖는 그런 이차함수인 건 알 수 있어. 물론 이 함수를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얘는 이제 3에 대한 대칭이니까 주어진 저 함수는 그럼 y는 최고참 계수는 모르지만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b의 꼴인 거다. 근데 걔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니까 두 개를 대입해주면 a랑 b를 구할 수가 있겠네. fx를 구할 수 있다.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기억, 니은, 디귿을 풀 수 있고 특히 디귿은 gx가 fx 더하기 3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디귿 뭐야? gx가 fx 더하기 3이래요. 이 x 대신에 x 더하기 3 대입한 거니까 그럼 얘는 a 곱하기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x 제곱 플러스 p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뭐에 대한 대칭이야? y축 대칭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따라서 뭐가 되는 거니? gx는 g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y축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죠. 그럼 디귿은 원점 대칭이냐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9번에 자, 9번을 보면 저기 빈칸에 오른쪽 빈칸에 절대값 함수가 나와 있는데 정답 보지 마시고요. 정답을 가린 상태에서 자, 6개의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부터 6개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공간은 조그맣지만 6개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신감 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일단 그린 때까지는 제가 그린 거랑 맞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이 함수를 그러면 fx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fx 이렇게 본다면, 그럼 2번은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뭐야? x 대신에 절대값 x가 있는 거니까 f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거였죠. 자, f 절대값 x의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우린 절대값 x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 절대값 x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냐 0보다 작냐로 케이스를 나누잖아. 절대값은.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는 x니까 이때는 fx예요. 그럼 x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니까 얘는 f 마이너스 x가 돼. 이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사실 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인 거지. 즉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즉 이거의 오른쪽에는 그냥 이 함수랑 똑같은 거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절대값의 특성상 x에 3을 대입하나 마삼을 대입하나 값이 같잖아. 그 말은 이놈은 뭐에 대한 대칭이다? y축 대칭인 거죠. 그렇죠? 왜? 여기다가 x를 넣거나 마이너스 x를 넣으면 값이 같다. fx가 f 마이너스 x랑 같다. y축 대칭. 그러니까 이 빨간색을 y축 대칭한 함수 이거죠. x의 절대값이 있다는 것은, 즉 절대값 x가 있다는 것은 뭐야? x가 0 이상인 것을 그린 후 y축 대칭하는 거야. x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린 후 y축 대칭하는 것, 이게 절대값 x 그래프예요. 그럼 그렇게 본다면 절대값 y 그래프는 그 똑같이 생각하면 되죠. x의 절대값이 있으면 이렇게 딱와 마찬가지로, 그럼 y의 절대값이 있으면 보겠어? y가 0 이상인 거를, 이때는 x가 0 이상인 거를, 그럼 얘는 y가 0 이상인 것을 그린 후 절대값 x는 y축 대칭이니까, 그럼 절대값 y는
x축 대칭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원래 함수에서 y가 0 이상인 부분, y가 0 이상인 부분은 어딘데? 원래 요 흰색 함수에서 y가 0 이상인 부분은 y가 0 이상인 부분 여기랑 여기였잖아. y가 0 이상인 부분 여기랑 여기잖아. 그럼 여기를 그린 다음에 그놈을 x축 대칭하는 것, 요게 2번 정답인 거지. 됐어요? 이게 3번 정답인 거죠. 그죠? 3번 정답. 그래서 그렇게 생긴 이유가 바로 y가 0 이상인 걸 그린 다음에 x축 대칭하는 거야. 그러면 4번 x에도 절대값이 있고 y에도 절대값이 있으면 그럼 얘는 요거 두 개를 합친 거죠.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한 거죠.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한 거죠. 그러면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이런 꼴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x도 0 이상이고 y도 0 이상인 이것을 그린 후 뭐 한다는 얘기야? x축, y축 다 대칭시키면 되죠. 아,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 중에서 둘 다 0 이상인 부분, 둘 다 0 이상인 부분은 1사분면 쪽에 있는 이거랑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요 놈을 그린 다음에 이거를 x축에 대해서도 대칭을 시키고 다시 그 놈을 또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을 시켜주면 이게 바로 4번의 그래프가 된다. 둘 다 절대값 있으면 바로 1사분면 쪽에 즉 둘 다 0 이상인 부분을 그린 다음에 x, y축에 다 대칭하는 거다. 5번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5번 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y는 절대값 fx y는 절대값 fx 이거 뭡니까? fx가 그러면 0 이상인 것을 그린 후 아니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얘는 여기 더 이 표현도 괜찮죠? 그냥 fx를 그린 후 x축 아래 부분을 꺾어 올린 것 그냥 이렇게 알아두는 게 더 편하죠? 대표적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5번은 원래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를 그린 다음에 아랫부분만 꺾어서 올린 것 즉 아랫부분만 꺾어서 올린 것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요 형태 5번은 머뭇거림 없이 그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마지막 6번 같은 경우는 얘는 뭐겠어? 이놈 때문에 절대값 y가 있으니까 따라서 절대값 y가 있으면 y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에 y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린 다음에 걔를 x축 대칭한 거야. 그럼 이놈을 그냥 x축 대칭한 그래프를 그냥 같이 그려주면 되겠다 라는 거였죠. 마지막 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요 6번은 중요하진 않지만 요 나머지 2, 3, 4, 5에 대해서는 사실 3번도 많이 나오진 않아요. 요 2번, 4번, 5번은 언제든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전부 다 확실하게 그릴 수는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릴 수는 있어야 돼요. 자, 절대값 함수 약하신 분들은 계속 요거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계속 빈 종에다 그려보고 내가 맞게 그렸는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10번과 11번. 10번. 10번에 다음과 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근데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꼬아진다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사실 같은 문제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나왔어. 뭐 어떻게 하고 싶어? 이 문제처럼 다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끼어있는 상황에 함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절대값만 있는 놈을 한쪽에 몰아놓고 나머지 다 이항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다 이항시켜서 지금 문제처럼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왜냐? 이렇게 바꿔야지만 이놈을 따로 그릴 수 있고 얘를 따로 그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문제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내실근의 밑줄 그어놓고요. 서로 다른 내실근 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야. 근의 개수는 항상 100%꼭 반드시 무조건 뭘 해야 된다요? 그래프를 반드시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의 개수는 그래프예요. 그럼 결국 이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잖아. 우리는 요 그래프에 대한 상황은 방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x제곱 빼기 1을 그린 다음에 아랫부분을 꺾어 올린 그놈이었잖아. 그러면 자 왼쪽 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걔는 원래는 x제곱 빼기 1이라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1이고 1. 근데 걔를 아랫부분을 꺾어 올린 것.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요 함수였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까지 자신있게 그릴 수 있어. 그치? 요거다. 그럼 이제 그놈과 이놈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져야 돼 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 네모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어. 네모는. 근데 내가 어제 물어봤대 저한테 네모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직선이요. 이게 직선이요. 내가 그걸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네모가 뭐냐한테 물어봤어. 뭐라고 말하는 건 네모가 뭐야? 저 네모는 뭐야? 민아, 네모는 자 다시 인이야, 저 네모는 뭐야? 네모는 우리가 직선을 얘기할 때는 그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면 걔를 무조건 말씀하셔야 돼요. 다시 기회를 줄게. 이니야, 저 네모는 네? 저 네모는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모르겠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니? 잘 생각해봐. 어떤 직선이 있다? 얘들아, 어떤 직선이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있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나요? 1,3을 지나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거는요 선생님 1,3을 항상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뭐죠?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죠. 이거 2m으로 묶어보세요. 2m 곱하기 x 플러스 2잖아. 그 얘는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러면 이 직선을 그려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려야 돼? 마이너스 2,0을 찍고 나서 이 점을 찍고 나서 얘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럼 저 파란색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빨간색 곡선과 4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생긴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m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직선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을 회전시킬 때 무조건 얘를 지나니까 이 점을 이렇게 딱 찍어서 이 점을 찍고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4개의 교점이 생기지 않는 그 극단적인 상황이 이게 쭉쭉쭉 올라가서 딱 어떻게 될 때야? 접한다면. 이게 여기랑 딱 접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때 그 교점이 3개인 거고. 또 얘를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 어떨 때
기울기가 딱 0이 되는 상황이면 교점이 두 개인 거니까 이 사이에 그 파란색 직선이 존재한다면 교점이 세 개인 거잖아. 이렇게 푸는 거죠. 항상 직선과의 관계는 직선의 정점을 찾아야 돼. 그렇죠? 이거는 결국 2m 곱하기 x 플러스 2였던 거다. 아,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직선 이호라고 말하는 순간 뭔가를 모르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었어. 이제 풀어주면 이때가 뭐야? m이 0일 때겠죠? 이때는 언제니? 접한다는 것은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야. 근데 누구랑 누구의 판별식이야? 요게 뭔데? 꺾어 올리는 함수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였을 때고, 그러니까 이 곡선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인 거죠. 자, 마이너스 꺾어 올린 거니까 그럼 그거가 이꼴 2mx 더하기 4m일 때다.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4m 마이너스 1은 0. 접하는 거니까 짝수 판별식 m제곱 마이너스 ac 0 됐죠? m제곱 빼기 4m 플러스 1은 빵. 물론 인수분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써주면 돼요. 짝수 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이지만 이거 그 중에서 기울기 양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m은 이 양수인 거니까 잠깐 빼기 루트 3도 양수잖아. 내가 뭐 잘못했나? 둘 다 양수인데 실제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하나는 원래 접하는 게 이거 있고 또 하나는 접하는 게 걔도 이렇게 되는 그 양수인 게 있는 거구나. 자, 실제로는 그러면 접하는 게 이차 함수가 원래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접하는 게 요게 하나가 있고 또 요게 하나가 이렇게 접하는 게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요것도 기울기 양수인 거죠. 근데 얘가 더 기울기 가파르잖아요. 그럼 두 양수인 것 중에 좀 더 기울기가 완만한 그럼을 말하는 거네. 그럼 얘는 기울기가 m/2 마이너스 루트 3인 거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이해되죠? 그렇지. 그거를 그래프로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m은 0보다 크고 얘보다 그래야지만 서로 다른 내시그널인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지요? 11번. 가가 무슨 말이라고요? x는 2. 그렇죠. x는 2에 대해 대칭이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쉽게 판단하는 방법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그게 대칭이라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저게 대칭의 표현일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더해서 2로 나누세요. 그게 바로 대칭축이야. 가장 간단한 표현 방법이죠. 그럼 쟤는 x가 2에 대해 대칭인데 최대값은 4고 원점을 지난데 함수식 바로 나옵니다. 그 함수는 y는 2에 대한 대칭이니까 최고차계수는 모르지만 x-2의 제곱 더하기 b꼴인데 최대값이 4니까 더하기 4였던 거고 그게 0,0을 지난다. 0,0을 지난다. 대입해주면 0은 4a 더하기 4다. a는 마이너스 1. 함수식 나오죠? F1 구하면 끝입니다.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자, 13번부터 고차방 정식은 일단 보류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제 과제로 무엇을 우리 쉬운 거부터 가자. 어큐뮬부터 들어가 볼게요. 어큐뮬레이트부터 해보자.
2번. 자, 그리고 같이 전체 길이가 x가 되는 이놈을 두 개로 쪼갰더니만 그 길이가 1과 x분의 1이었다라는 거네요. 아, 이게 x였는데 얘를 쪼갰더니만 한 놈은 1이었고 한 놈은 x분의 1이었다. 뭐 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x분의 1이 x인 거야. 여기는 1 플러스 x분의 1이 x인 거고, 물론 그 x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뭐 문제는 x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직육면체 표면적이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높이가 각각 x랑 1과 x분의 1인 직육면체의 표면적을 구하라, 이게 문제니까 길이가 x랑 1과 x분의 1을 가지고 직육면체를 만들면 똑같은 면이 두 개씩 있잖아요. 즉 이렇게 곱하고 곱하고 곱한 놈들이 두 개씩 있다고. 그러면 결국 표면적은 두 개씩 있어. 뭐가? x가, 그 다음에 1이, 그 다음에 x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거야. 끝났잖아. 끝났잖아. 이거를 보기를 봤더니 보기는 x분의 1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x분의 1이 없는 걸로 고치려면 요 1 더하기 x분의 1을 x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4x가 되죠. 근데 그게 보기에 있지 않니? 그 놈이 정답인 거야. 6번. 6번. 서로 다른 두 복소수가 있어서 Z1이라는 놈이 2 플러스 3i고 Z2가 a 더하기 bi였는데 이 Z1, Z2, Z1, Z2 플러스 Z1, Z2의 바를 더했더니만 그 놈이 0이었다란 얘기네요. 이놈이 0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풀죠.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그 복소수의 성질을 안다면 이용하면 돼요. 근데 성질을 모르면 다 노가다야.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어떤 우리가 특별한 복소수를 알고 있느냐? 알면 쓰세요. 근데 따로 외운 건 아마 없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얘를 구하고 그냥 얘를 구해서 더해서 0 되는 a랑 b를 그냥 구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했지. 그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뭐 안 나왔어? a랑 b 뭐 나왔니? 2에서 3까지 나오는 거지. 아니요. a랑 b가 나올 그치? a랑 b 나오잖아. 2a가 3이 나왔대. 그 다음에 그럼 2a가 3이니까 이 a가 3b라는 걸 알아냈대. 그럼 거기서 뭘 구하라가 문제야? 그러면 a제곱 플러스 3b가 a가 p일 때 최소값 q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a제곱 더하기 3b는 3b가 2a니까 a제곱 더하기 2a인 거네. 2차식의 최소 어떻게 구해? 완전 제곱꼴로 바꿔야지. 이놈은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의 최소값 마이너스 1인 거네요. 라는 거죠. 됐어요? 됐지? 자, 그리고 7번. 7번. 외우고 있는 음의 거듭 요거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암기였고, 자, 첫 번째는 어떨 때였다고요? 둘 다 0이 아닌 상황에서 둘 다 0이 아니면 자, 첫 번째는 어떨 때다? 어떨 때다? 둘 다 음수일 때다. 그쵸? A도 음수, B도 음수. 둘 다 음수일 때다. 얘는 어떨 때다?
분모만 음수일 때다. B는 음수, A는 양수 이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 뒤에 거 먼저 쓸게요. 루트 y분의 루트 x가 마이너스로 빠져나갔다. 아니 z네요. z가 마이너스로 빠져나갔다 라는 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어차피 둘 다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기본 전제 조건을 갖추고 있고 그럼 이 얘기는 y만 음수인 거고 z는 양수인 거야. 뒤에 거 먼저 얘기한 거죠. 그러면 다시 앞에 거에서 루트 x랑 루트 y를 곱한 게 이렇게 되었대요. 근데 이미 y는 음수거든요. 근데 만약에 x까지 음수였으면 그럼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런데 얘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y는 음수이지만 x는 양수란 얘기죠. 둘 다 음수가 되면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놈 때문에 이놈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x는 양수란 얘기야. 그러면 이제 x, y, z의 부호를 알고 있으니 그리고 루트 a제곱은 뭐랑 같은 거라고요? 루트 a제곱은 절대값 a랑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각각에 있는 저놈들을 다 절대값 y 빼기 z, 절대값 y 빼기 x 빼기 z로 바꿀 수 있다. x, y, z 부호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어주면 절대값 없는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귀찮으면 숫자 대입해도 괜찮아요. x, y, z에다가 이 만족하는 숫자 대입해서 풀어도 나쁘진 않는데 그냥 이 자체로 해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참 아까 보니까 9번 이상하게 푸시는 분이 있던데 우리 아까 수업 때 했잖아. 9번에 나는 무슨 얘기예요? 9번에 나는 최소값이 5고 x는 뭐에 대해 대칭이다? 5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제가 x가 5일 때가 대칭축인 거야. 아까 함수 보니까 함수가 막 y축에서 대칭인 함수를 그리시는 분이 있던데 누군가 지금 찔끔하시죠? 누군가? 눈빛을 보내고 있진 않아요. 일부러. 자, 누군가 찔끔하신 분이 있을 거야. 9번 수업 때 있는데 이러면 안 돼 진짜. 내가 목숨 걸고 외우자고 했는데. 자, 10번 함수가 있어서 y는 n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은 y는 2mx 마이너스 1인데 이놈이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요. 얘가 이놈보다 더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얘가 얘보다 더 크다란 얘기야. 위에 있는 거니까 더 큰 값인 건데 자 그럼 이제 함정이 있죠. 제일 앞에 2차 함수에다가 네모 쳐놓으세요. 2차 함수. 이게 2차 함수래요. 뭔 말이니? m이 마삼이 아니란 얘기죠. 2차 함수인데 이 x제곱 앞에가 이게 미지수가 되어 있다면 그 얘기는 요 m은 마이너스 3은 아니다를 먼저 쓰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다 풀고 나서 m이 마삼인 경우도 같이 포함시켰을 수도 있어. 들으신 분들은. 이거 꼭 쓰고 시작해야 돼. 항상 문제 풀 때마다. 그래서 x제곱 앞이 미지수일 때는 꼭 주의하세요. 자, 그럼 이제 풀기를 얘가 얘보다 크다니까 이거를 넘겨주면은 그럼 주어진 식은 n 플러스 3 x제곱 넘기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에 됐어. 즉 마이너스 2로 묶으면 3 플러스 m 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2차식입니다. 왜? m 더하기 3은 0이 아니니까. 그럼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럼 그 2차식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고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 말은 x축이랑 만나지 않는다. 그는 없는 거다.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됐죠. 결국 따라서 m 더하기 3은 0보다 크면서 왜?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위쪽이니까 최고차 함계수 양수고 그러면서 이놈의 판별식 짝수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된다. 왜? 근이 없는 거니까. 얘를 만족하는 n의 범위를 구해서 정답 구하시면 돼요. 아마 이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 나오지 않았니? 그쵸? 자, 그럼 끝까지 풀어볼게요. 이거. 자,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 이거 풀어주면 얘는 짝수 판별식이니까 3 플러스 m의 제곱 m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그러니까 3 곱하기 m 더하기 3이 인수분해 되는데? 되네요. 그렇죠? 되니까 그냥 n범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정답 구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킬러. 자, 다시 킬러로 돌아가서 킬러의 2번부터 네. 자, 킬러 2번 자, 2번은 그냥 학교 선생님이 그냥 한 문제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었던 것 같아. 그냥 전혀 별개 문제를 두 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가끔씩 이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문제를 두 개 내지 왜 굳이 이렇게 하나를 두 개로 쪼갰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자. 하나는 2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2 k-1 x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 빵이다. 자, 요놈이 두 글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대. 아, 이게 뭐라고요? 근의 분리라고요. 어떤 제한 범위에서의 근의 관계니까 결국 요 첫 번째 상황은 근의 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의 분리. 어떻게 푼다고 했어? 그래프 그린 후 함판대. 그렇잖아. 함판대. 그래프를 그리고 함판대. 그러면 주어진 조건의 그래프를 그리면 x축 이렇게 있을 때 이놈의 두 근이 둘 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면 이 이차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요 사이에 근이 존재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의 함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값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죠. 또 1을 집어넣은 값도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함이고 판. 서로 다름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세 번째 대칭축의 위치가 대칭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래서 한판대 얘를 만족시키는 집어넣어서 K의 범위를 구하면 A랑 B를 구할 수 있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아예 별개 문제죠. 그 다음에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 다른 함수야. 아예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죠. 지저분하게. 자,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에 서로 다른 두 식은 모두 양수인데 두 근합은 17이래. 이제는 그냥 fx가 있는데 그 fx가 0이 되는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라는 얘기죠. 그랬더니만 이 알파랑 베타가 모두 양수이면서 그 근의 합이 17이었다란 얘기야. 이 상황에서 뭘 구하래요? f 3x 더하기 4 이퀄 0의 실근의 합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거 풀 때 지난 시간에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얘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0이 된다는 얘기고
그는 무슨 값을 말하는 거다? 결국 x값을 말하는 게 근이라고 했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근이야. 그러니까 x의 알파 대입하면 0이란 얘기야. 그러면 얘의 근은 뭐인 거니? 얘가 0이 되는 x값을 말하는 거죠. 그럼 얘가 0 되려면 요 세모가 얼마가 돼야 돼? 세모가 얼마일 때가 0인 거야? 세모가 알파랑 세모가 베타일 때가 0인 거잖아. 그럼 이거의 근은 뭐야? 이 세모가 알파랑 베타가 되는 근은 무슨 값이라고요? x값이라고요. 그럼 세모가 알파랑 베타가 되는 x값이 근인 거라고요. 아, 얘가 알파란 얘기는 3x 더하기 4가 알파란 얘기는 3x가 알파 빼기 4란 얘기고 x는 3분의 알파 빼기 4인 거야. 또 마찬가지니까 3분의 베타 빼기 4인 거야. 얘가 근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 근의 합은요. 3분의 더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팔인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7이라고 했으니까 17 빼기 8을 3으로 나누면 3이 되네요. 3x 플러스 하나는 함수를 만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수업할 때 강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2번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3번 2017년에 기출했던 문제고요. 우리 학원이 명당자리 중에 하나가 명당자리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원에서 가끔씩 저기 롯데 월드에서 롯데 타워에서 이 불꽃놀이 행사할 때 있잖아. 계단에서 보면은 잘 보여요. 근데 실제로 불꽃을 실제 이렇게 쏴요. 그 불꽃을 보통 서민들은 불꽃놀이 할 때 아래에서 쏘잖아. 이렇게 뿅, 그치? 근데 얘들은 어떻게 쏘니? 건물에서 떨어뜨린다고. 건물에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불꽃이 타워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건물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층마다 이렇게 뿅뿅 떨어뜨리면 그래서 이렇게 푹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불꽃이 막 예쁘게 터있잖아. 그치? 이렇게 한다고. 돈이 많으면, 그치? 높으니까 던지다고 그냥 폭죽을 던져요. 바로 그 상황인 거죠. 얘가. 자, 뭐 하는 거냐면 폭죽을 던진 거야. 수평으로. 수평으로 폭죽을 던진 거죠.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던진 거야. 그냥 몇 억짜리를 평 던진 거야. 던지면 얘가 자율낙하를 해서 이쪽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떨어져서 여기에 펑 하고 터졌다. 하트 모양으로 터졌다. 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런데 요놈이 t초 후의 높이가 5t제곱 플러스 a래요. 높이니까 우리 걔를 h라고 할게. 높이. 이게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a란 얘기는 뭔 말이냐면 어디서 던진 거야? 높이가 얼마일 때? t의 시간이잖아. 그럼 당연히 t가 0일 때가 처음의 높이겠죠. 그러니까 t에 0 집어넣어주면 a잖아요. 이거는 지면으로부터 여기까지 던진 여기까지의 요 길이가 a란 얘기예요. t가 0일 때니까. 그래서 던진 거야. 이렇게 던진 거라고. 그랬더니만 4초 후에 터졌대. 그럼 t가 4를 대입해주면 t에 4 대입했더니 뭐야? a 마이너스 8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a 빼기 80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80m만큼 이렇게 내려가서 터졌다는 얘기죠.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면으로부터 120m 이상이 되는 안전거리가 확보돼야 된다면 최소한 몇 층에서 발사한 거냐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 a 빼기 80이 어떻다는 얘기야? 12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a가 200 이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몇 층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봤더니 해부 조건이 1층은 0m고 2층은 4.5m, 3층은 9m 계속 4.5m씩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면 n층이라고 한다면 n층은 뭐겠어? 4.5에다가 뭘 곱한 게 n층인 거겠어요? 4.5에다가 n-1을 곱한 거죠. 1층이 4.5 곱하기 0이고요. 2층이 4.5 곱하기 1이고 3층이 4.5 곱하기 2잖아. 그럼 n층은 4.5 곱하기 n-1인 거죠. 그래서 이 4.5 곱하기 n-1이 n층이거든요. 그러면 그 n층의 그 높이가 이게 바로 a란 말이에요. 그렇죠? a가 바로 n층의 높이잖아요. 얘가 200 이상이 되는 최소의 n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우리는 46층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 문제를 해석을 못할 때도 되게 많았어요. 막상. 그래서 실생활 문제는 사실 여러 번 풀어봐야 되고요. 작년에 부교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수학 왼쪽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작년 부교재는 유형 해결 법칙 되게 많이 나왔어. 근데 올해 부교재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올해 부교재가 좀 너무 좀 약해요. 작년보다. 양이 좀 별로 없어, 문제 양이. 자, 6번. 이런 정사각형이 있대요. 이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어서 이 정사각형에 다음과 같이 이러한 삼각형을 만들었다. PQR 만들어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fx래요. 넓이가 여기 fx다. 넓이가 이 얘기죠. 문제는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A부터 P까지의 길이 A 보이죠? 여기 A, B, C, D. A부터 P까지의 길이를 X라고 하겠대요. 아, 이 길이가 X다. B에서 Q까지 길이가 2X다. 2X. C에서 R까지 길이가 4X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다음 물음에 답하라. 단 PQR은 꼭지점에 위치할 수도 있었다. 이 PQR이 여기가 P가 여기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R이 여기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꼭지점에 위치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번 넓이를 구하라. 2번 넓이의 최대값이랑 그 다음에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이 문제입니다. 그럼 fx 넓이를 구하자. 자, 넓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각형에서 얘랑 얘를 빼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되죠. 그러니까 1번은 자, 넓이는 그럼 이 전체 사각형 16에서 fx는 넓이니까 fx는 16에서 빼기를 이 삼각형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x 곱하기 높이는 4-x 이렇게 되죠. 또 빼기 이렇게 쓸게. 빼기 이거 2분의 1 곱하기 밑변 4-2x 곱하기 높이 4x 다시 빼기 이거 사다리꼴 2분의 1 곱하기 사다리꼴 x 더하기 요거 4 빼기 4x 곱하기 높이 4 해주면 fx를 구할 수 있고요. 그쵸? 이게 fx예요. 그래서 구해주면 그 fx가 2차식이 나오거든. 해주면 전개해주면 5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쓰면 감점이죠. 왜요? 범위를 꼭 쓰라고요. 항상 활용 문제는 정의역을 꼭 써야 돼. 그러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원이 뭐가 될까요? x가 꼭지점에 위치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x는 최소 얼마부터야? 0부터겠죠? 최대 얼마까지야? 이게 4x니까 4x가 결국 이 길이보다 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꼭지점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x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다? 1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이참수지만 x의 제한 범위가 있으니까 최소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게 2번 문제인 거예요. 그럼 2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얘를 뭘로 바꿔야 되니? 완전 제곱의 꼴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저 fx라는 그놈은 5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6x 이렇게 되니까 완전 제곱 되려면 이게 5분의 3, 즉 25분의 9가 필요하고 그럼 마이너스 2개를 곱한 5분의 9를 빼고 더하기 8인 건데 라고 한다면 x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 플러스 5분의 40 빼기 이거니까 31 요거는 자, x가 언제 최대니? 언제 최소니? 최소일 때는 x가 5분의 3이죠. 5분의 3 요 사이에 있으니까 그럼 최대일 때는 x가 0일 때죠. 5분의 3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x값은 0일 때다. 0일 때가 최대, 5분의 3일 때가 최소 이렇게 됩니다. 항상 활용 문제는 바로 정의역을 꼭 표시해서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답지에는 실수로 내가 이걸 안 집어넣었거든요. 없으면 감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어큐뮬레이트, 그다음에 캘러까지 했고요. 그동안 기출문제 푸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차전은 끝났어, 이제. 우리 1차전은 끝났고.